장소에 모여 있었다. 어쨌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 좀 보기 의원총회 자체를 어떤 투표 방해 행위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투표 방해 행위로 이제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네.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총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총회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지금 야권 의원들의 모습은 확인이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105명의 모습은 저희가 끝까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금 이 선택을 국민들은 어떻게 기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탄핵안이 오늘 이렇게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뭐 곳곳에서 아까 보셨지만 뭐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워낙 많이 열리고 있어서 날이 추운데 말이죠. 이 집회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분위기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가 된다면 이 탄핵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나오는 시민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네, 국회의장이 뭔가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네,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오늘 국회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합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잡으러 가라, 빨리.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안건에 대한 투표가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 국민이 오늘 국회 결정을 지켜보고 있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국민께 죄송하다, 국회의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퇴 선포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성우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은 끝내 본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본회의장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5명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에는 반대를 하더라도 이제 참여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래도 표결에 참여하자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배현진, 김소희, 김재섭 의원 등은 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표결을 하지 않는 건 비겁하다. 설사 반대표가 나오더라도 인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를 했던 건데요. 근데 그렇게 주장했던 의원들도 결국에 그 말씀하신 3명의 의원들은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끝까지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서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선언을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국회로 연결해보죠. 한소희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소희 기자,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모습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국회 상황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조금 전 보셨다시피 의원실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을 최종 선언했습니다. 최종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95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의원 200명의 찬성 표결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 참여가 안철수, 김혜지, 김상우 3명에 그치며 탄핵소추안이 결국 폐기된 겁니다. 앞서 의원실 국회의장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각자 자유의사에 따라서 투표할 분은 투표하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투표 참여를 거듭 촉구했지만 끝내 여당 의원들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부터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10시부터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아직도 회의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래 함께 모여서 본회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여당 의원들이 이 회의를 끝낼지 혹은 이어질지 아직 방침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때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장에 나타나지 않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 방문에 나서면서 충돌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진입 후 출입문이 닫혔고 일부가 안에 갇혔다며 아우성치기도 했고요. 여당 보좌진, 당직자들이 의총장에서 나가라며 맞대응에 나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우선 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발의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며 탄핵안이 부결돼도 또 두드리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5명 싹 잡아버려. 네, 국민의힘 걷어버리라고 김동연 최고위원, 하더라고요. 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로 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지 지금 상황에 여보야? 대해 두 분의 총평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홍익표 전 의원부터 하시겠어요? 예. 네. 의장도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국민들께서 그 관심을 갖고 우리 국회를 지켜봤는데 네. 투표 자체가 불성립, 특히 국민의힘이 그 사실상 당론으로 그 회의장 불참해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고요. 절차적으로도 일단은 들어와서 찬반을 가르는 게 맞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았던 그 위헌적 행위, 그다음에 위법적 그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대통령을 감쌌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굉장히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일 최고위원님도. 그 미국이 대통령제를 250년째 하고 있는데 네. 탄핵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탄핵 문턱에까지 갔다가 이제 전부 다 그만뒀는데 지난번에 2016년에 이루어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보면 미국이 왜 그랬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네. 탄핵 이후에 우리 사회가 완전히 갈갈이 찢기고 여야의 분열, 국민들 간의 증오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팽배해졌는지를 생각을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근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또다시 이제 탄핵 대통령에 대한 탄핵 누가 먼저 잘못을 했냐 이 개새끼야. 주둥아리를 찢어버라니까 진짜. 비상 계엄이 말이 되냐고. 이 새끼 진짜. 호텔을 시사한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입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보셨고요. 저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퇴를 선언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장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혹시 이유도 전해지는 게 있나요? 아직 자세한 내막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아무래도 지난 계엄 사태 이후에 당시에 문자 혼선 논란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지도력에 탄핵 자, 이어서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국정마비와 헌정 중단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8년 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 남긴 것은 대한민국의 극심한 분열과 혼란이었습니다. 그 상흔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짙게 남아 있습니다. 또다시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아니 대통령이라고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단축을 포함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비상한 시국을 맞아 집권 여당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적극적인 전국 수습책을 마련해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우리는 탄핵보다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이 더 낮은 자세로 심기일전하여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꼭 찾겠습니다. 국정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동 105명이 지네들이 어떻게 한다고 5명이 105명이 자,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8년 전 분열과 혼란, 8년 전 탄핵이 남긴 분열과 혼란을 또다시 일으킬 수는 없다라고 한 거죠. 네, 또다시 헌정 중단의 사태를 보기에는 이미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분열과 혼란을 누가 일으킨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한 거네요. 자, 교수님, 그런데 오늘 이 표결이 사실 무산됐지만 이결 경적수가 부족해서 무산됐지만 이 국회법에 따르면 사실 임시국회를 또 열 수 있잖아요. 네. 이번 회의가 끝나고 임시국회를 또 열면 이제 한 며칠 후면 또다시 탄핵안을 또 선정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국회법 92조에 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그걸 일사구제 의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헌법에 보면 또 임시회의를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소집할 수 있다고 또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헌법 47조 1항에 보면요. 국회 임시회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임시회가 이미 소집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부터 30일 정도 이제 하는 거고 30일 넘길 수는 없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면 아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이 있었죠. 지금 속보가 나가는데 이거부터 다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추경호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지도부도 또 사퇴 의사를 밝혔죠. 네,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함께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이 되기도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퇴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지는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퇴하면서 의원들에게 어떤 소회를 밝혔는지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조금 더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속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과 함께 논의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뭔가를 풀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단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에게 당의 장악력이 높아지고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임시회가 끝나면 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이어서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한동훈 대표 체제로 간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당장? 그렇습니다. 지금 당정이 함께 향후 전국 운영을 꾸려간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한동훈 대표가 다음 전국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 그리고 사과 이후에 사실상 여태까지는 친윤계 소위 좀 끌려다니는 면이 있다라고 했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입장을 받으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어떻게 보면 들어선다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정치적으로만 분석하자면 사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를 내고 그 이후에 양측이 야밤까지 회의하는 그런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오늘 아침엔 다시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가 있었고요.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양측이 어느 정도 타협과 분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 이야기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아까 리포트에서 보면 3분도 되지 않아서 입장을 밝혔다고 했었는데 결국 즉시 뭐 퇴진 뭐 이런 게 아니라 탄핵 찬성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좀 벌면서 대통령 입장에선 시간을 벌면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국민의힘에선 들어서게 됐다. 양쪽에서 뭔가 얻는 거라고 하긴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쪽들 입장에서는 얻는 게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어느 있겠네요. 정도의 타협점이 형성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 보시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표명했다는 속보가 전해지는 가운데 국회 앞의 모습이 자, 왼쪽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9시 20분경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을 끝내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때까지도 국회 앞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모여있던 시민들이 계속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추정이 되고 또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으니까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을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서 이 결과를 지켜보는 이 힘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임 교수님. 아까 그 얘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국회법에 보면 이걸 임시회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회기가 끝나면 다시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 임시국회는 다음 주 화요일인 10일 날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인 11일부터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회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회기가 바뀌게 되죠. 회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부결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다시 11일 이후에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다시 이를 발의해가지고 상정해서 또 표결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박 기자, 그 탄핵 소추안을 또다시 발의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있었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는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 측에서는 밝힌 입장입니다. 될 때까지 하겠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야당의 탄핵 추진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늘이 시작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책임 총리제 함께하는 야당의 참여를 호소하는 그런 내각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 야당의 입장은 이미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책임 총리제라는 얘기가 이런 국면마다 사실 이런 국면은 없었지만 어떤 정치적인 위기마다 나오는데 책임 총리라는 걸 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인사가 그렇게 강력한 총리가 있었던 적도 없는 거 아닙니까? 책임 총리란 말은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사실상 내치를 전담하는 그런 강력한 권한과 힘을 가지는 그러한 총리제를 이제 책임 총리제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현행헌법 하에서도 헌법 조항만 잘 지키면 책임 총리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 87조 1항은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은요.
국무총리가 제청해줘야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 이 국무총리의 제청권은 강력한 권한입니다. 네. 따라서 이 조항을 제대로 사용을 했다면 그 자체가 책임 총리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땠습니까? 국무총리가 사실상의 제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낙점한 사람을 국무총리가 형식적으로 이제 제청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87조 1항이 오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재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뭐 임기를 단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사실상 뭐 재청을 해도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총리 책임 총리 뭐 얘기가 나와도 총리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뭐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총리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나 기자 이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을 처음에 실시할 때 네. 선을 국무회의 때도 한덕수 총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한덕수 총리 그리고 참석해서 뭐 막지 못했고 네네. 뭐 다른 국무위원들도 참석한 사람들이 그걸 또 막지 못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나머지들은 나머지 국무위원 중에는 일부는 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책임 총리제라 여태까지 나오는 의견들이 사실상 무슨 실효가 있는 얘기들이 없고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왜 투표에 참석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제 내려올 건지 밝혀라. 그러면 내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속보가 들어옵니다. 책임 총리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네요. 네, 오늘 대통령 담화 발표 직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같이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한덕수 총리에게도 아무래도 무게감이 더 실릴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한테 무게감이 실린다. 국무위원 공직자들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당대표와 함께 같이 뭐 국정을 사실상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임지봉 서강대 법전문대학원 교수님 그리고 나세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위원과 공직자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라는 속보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워딩을 구체적인 단어를 보자면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 일단 국회 앞에 상황 보겠습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만 10만 명이 넘고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모였다는 집회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한솔 기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여 계셨잖아요. 지금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발표가 나오자 시민들의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또 한 번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외곽을 모두 둘러싸고 내란 동조범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를 나서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각 입구를 막아선 겁니다. 일부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모이고 있는 걸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시민들은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무대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김여사 특검법이 부결되자 곳곳에서 분노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고 소리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결국 표결이 무산되자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국회 정문부터 시작해서 제 뒤로 이어지는 도로에는 시민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가 조금 전부터 해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은 모자와 장갑을 챙기고 이곳 8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던 상황입니다. 경찰 비공식 집계로는 10만 1천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앞서 오늘 낮에도 여의도 곳곳에서 집회가 있었는데요. 변호사협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라는 시국선언을 했고 대학생 단체도 윤석열 대통령이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었다며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 주최 측은 집회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이 쉽사리 자리를 뜨지 않으면서 밤늦게까지 곳곳에서 335 시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국회 앞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자,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님 그리고 정치팀 나세용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나 기자, 아까 보면 이 탄핵안 표결 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또 표결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때는 국민의 의원들이 또 다 나왔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재의결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인한 재의결이 있었습니다. 재의결 시에는 출석 국회의원 300명 중에 과반만 출석하면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참석을 했었고요. 국민의힘 당론 부결로 나서서 부결표를 던지고 그리고 곧바로 퇴장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또 뉴스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사퇴하라 라는 요구를 했다고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각 당별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는 국민께 죄송하다며 오늘 책임은 분명하다. 한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이 어제였나요? SNS에 그런 글을 올렸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또 바뀔 거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이 그래도 탄핵에 지금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뀔 거다 라고 했었거든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을 때 사실 민주당 지도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조국혁신당 차원에서는 이참에 그렇다면은 빨리 투표를 당겨서 오늘이 아닌 어제 하자 이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는 수용하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들었을 때 한동훈 대표 말이 진심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또 입장이 바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매주 토요일마다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건지 임지봉 교수님, 헌법과 또 국회법에 가능한 조항들이 있잖아요, 사실.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부결되면 그게 탄핵 소추든지 아니면 특검이든지 한번 부결되면 그 회기에는 다시 이걸 발의할 수 없지만 회기가 바뀌면 얼마든지 다시 발의해서 또 표결을 거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정기국회가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10일까지가 회기인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11일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임시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시회에 다시 이번에 그 부결된 안건들,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그리고 김 여사에 대한 그냥 특검법안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발의해서 상정해서 표결에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죠.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물론입니다. 지금 따박따박 하겠다는 거는 이제 특검법 폐기됐던 것도 다시 올리겠다는 것이고요. 특별점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물론 재의결에서도 폐기됐지만
지난번보다 이탈표가 2표 늘었거든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200표가 필요했는데 198표로 2표 모자라 폐기됐습니다. 야당은 좀 더 추진하다 보면 여당에서도 이탈표가 더 늘어나서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대통령이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움직였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있어서는 또 다 와가지고 보이콧을 안 하고 또 투표를 또 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어찌 보면 생경할 수 있는 광경이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던데 이것도 어쨌든 11일에 임시국회에서 다시 한번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또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따라올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군요. 자, 투표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보수주의자지만 그래도 투표에는 설령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참여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와서 투표를 하게 됐다. 설령 당내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더라도 자기 원칙은 그래도 투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배신자로 찍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임 교수님 보면 이게 탄핵안이 이렇게 굴러가고 또 표결을 할 수 있겠지만 그와 별도로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내란죄로 고발된 내란죄 피의자잖아요. 수사가 뭐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그리고 공수처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소추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제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84조가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인 대통령은 이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죄 혐의가 있으면 대통령도 수사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체포 구속이라든지 이런 강제 수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소,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오늘 탄핵 소추안이 이렇게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 하더라도 탄핵과 그 다음에 이 형사상의 수사라든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이 형사 절차는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탄핵 소추 불발과는 무관하게 대통령이나 혹은 이번 계엄군 투입과 관련된 지휘관들 또 그 군인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이제 그 세 개 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갈래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침에 담화를 발표해서 우리 당에 맡겨서 이걸 수습하겠다. 한동훈 대표 거기에 화답을 했고 좀 전에 한덕수 총리의 입장도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오늘 탄핵이 의결정도수 부족으로 이제 무산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 임시국회에서 12월 11일부터 또 탄핵 표결이 또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하나의 축이 있고 또 다른 축은 이제 수사가 세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아까 그랬죠.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민께 죄송하다.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 공직자들 중에 몇 없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헌법에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이런 의무가 있다, 뭐 청렴의 의무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어떤 뭐 권한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의무도 있지만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또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헌법에는 국회의원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많이 부여하고 있죠.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그 대신에 또 특권을 부여한 대신에 또 많은 의무들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의 의무와 관련해서는 헌법 46조가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두 번째,